경매 강의 300만 원이나 주고 듣고 매매 사업자까지 등록했는데 9월 7일 대출 규제가 터졌습니다. 규제가 터진 게 아니라 제 멘탈이 터졌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셨나요? 왜 하필 내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지? 내가 그렇게 운이 없는 건가? 주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경매 끝물이라니까. 부동산은 이제 답이 없어. 미장 아니면 코인밖에 없다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맥이 탁 풀리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이 규제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90%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경매 투자 전략, 지금부터 현실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9월 7일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매매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럼 정말 경매는 모든 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현금 보유자, 무주택자, 1주택자, 심지어 2주택자까지 각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알면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든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기회가 열립니다. 먼저 이번 대책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매매사업자로 경매 대출은 불가합니다. LTV 0%로 완전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로 지방에서의 경매 대출은 가능합니다. 기존대로 LTV 60% 그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즉 수도권은 막혔고 지방은 여전히 열린 상태입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경매 투자가 가능하고, 대출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업자 대출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투자를 희망하는 매매 사업자의 경우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 가능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과열된 경매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경매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의 투자자들이 빠지니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고 자연스레 낙찰가도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 내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투자는 언제나 남들이 빠졌을 때가 기회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 투자자들의 진입이 힘드니 매도가 안 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이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현재 대출 규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10억 이하의 주택을 생각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현재는 투자자만 꼼짝마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자 대출이 막혔다라고 했는데 수도권에서도 아직 사업자로 경매 대출 가능한 게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네, 한 가지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업자 대출도 언젠간 막힐 겁니다. 현재 매매 사업자까지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자 대출도 조만간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해보니 어떤 사업자 대출인지 노출시키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자 대출은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매 경험이 있고 경매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름아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97 대출 이후에도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 대출의 조건은 빌라를 투자할 경우에는 서울 빌라만,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담보가치가 괜찮은 것들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서울과 수도권에 실거주 및 투자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주택자라고 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에 갈아타기를 시도해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갈아타기는 현재 내가 보유한 주택보다 한 단계 급지를 올려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방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이 주택자 입장에서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막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 투자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난 수도권을 투자해야 된다, 지방은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주택을 노리시면 됩니다. 토지나 상가, 공장, 창고, 지분 경매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언서 분들도 지방 투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투자의 경우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공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틈새 시장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마치 지금 지방 투자 안 하면 바보인 것처럼 영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 다 1년에 1억 번다고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반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급과 수요, 거래량, 인구 구조를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지방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지방에 눈을 돌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히
지방에 관심을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2, 3년 전 상승기 끝자락에 지방 물건 사서 몰렸었던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지방 투자하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돈 벌고 오시면 됩니다. 이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주택을 추대할 때 적어도 몇 가지 정도는 조사를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지방주택의 공급량도 보셔야 되고,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가구수 변화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거래량이 적정한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저는 네 번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멘티분들에게 오프라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서울 수도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다 금지인데 지방만 프리패스일까요? 심지어 서울 강남에 주택을 취득하면 세무조사까지 한다고 정부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모두가 미친 듯이 달려갈 때는 저 끝은 낭떠러지가 아닐지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출이 막혔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수도권 기회를 노리고, 무주택자는 실거주와 투자를 병행할 수 있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 또는 지방, 2주택자는 지방, 이렇게 방향을 정리해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투자자는 남들이 안 된다, 어렵다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죠. 또한 투자자는 남들이 몰려간다고 무작정 따라가지 않는 것 또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규제 한 번에 멘탈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만 하면 왜 이런 악재가 터질까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규제는 늘 있어 왔고,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환경 탓 안 하고 자기 전략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실력 있는 전문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내 편처럼 함께 걸어가주는 동행자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제 멘티분들에게 그런 동행자가 되고 싶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전체, 부동산 규제 뉴스에 일일비하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하나씩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의 몫입니다. 지금처럼 지방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조사를 꼭 많이 하시고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흑자경매 합시다. 바이바이.